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적에 좀 미국 증시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한국 증시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도 엔비디아가 약세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 3일 연속 약간 저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3일 연속 좀 저가로 3% 이상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졌거든요. 그나마 뭐 지금은 약간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와서 마이너스 2% 정도 됐긴 한데 뭐 마이너스 2% 3%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지금은 약세 흐름으로서 눌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캔들 자체가 더블탑이 나왔죠. 기술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네, 요새 엔비디아가 죽을 쓰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AI 버블, AI에 대한 이제 환상은 좀 버리시고, 네, 기술적 한계가 있죠. 그 기술적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연속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I 버블 AI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 판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역이죠. 네, 우선 패드에서는 위험 포인트를 뭘로 정했냐면 그동안의 물가지수에서 네, 정체된 노동시장, 유연하지 않은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간 이제 뉘앙스가 그래서 9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9월 18일 날 네,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0.25%포인트 그렇죠? 근데 그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 미국 경제가 왜 안 좋냐? 노동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AI 버블. AI 버블이 좀 매우 극심하게 심하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죠. 네, 우선 이제 닷컴 버블하고 AI 버블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3 이게 억이니까는 3조 달러로 보고 있죠. 3조 달러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버는 것은 네, 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평가하고 실제 수익하고는 갭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제 매출 대비 네, 시장 평가를 봤을 때 네, 닷컴 버블 때는 20.7배였고 네. 그리고 AI 버블은 네, 30배입니다. 그러니까 AI 버블이 지금 오히려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매출 대비 시장 평가가 과도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장 평가에 대한 과도 평가가 두 가지가 있죠. 뭐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죠? 왜 이렇게 버블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이냐면 네, 버블이 생기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본 쏠림. 네, 지금 과도하게 자본이 쏠리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효과도 못 내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적 한계도 있는데 뭐 마치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거 뭐 개념 없는 분들이 AI에 대해서 공부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그냥 겉만 보고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투자 밸류에이션이 실사용 가치보다 훨씬 앞서 나갈 때 지금 실사용 가치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실제 성숙도하고 시장 기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AI 버블은 네, 지금 당연히 계속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드렸지만 5일 연속 네, 5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AI 버블은 지금 있다. 그래서 그 AI 버블에 대한 우려 이거는 뭐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샘 알트만 CEO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AI 버블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에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은 미국이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미국이 돈을 잘 벌어 올라온 게 아니라 AI 쪽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통하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가치 사슬이 엔비디아에게 미쳐가지고 엔비디아 그 GPU가 많이 팔린 것 뿐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진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전만큼 투자에 대한 돈이 그만큼 지출이 되지 않기는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률이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최근에 뭐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예, 매출은 계속 올라가지만 매출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관세 이슈죠. 예, 관세 이슈인데 이제 이게 약간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판결이 불법으로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한 부분에 대한 최종 또 결정이 네, 대법원 결정인가요? 그게 10월 14일까지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관세 판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미국 경제에 불확성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겠죠. 도드라지고 있다. 예. 튀어오르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가 약간은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예. 약간은 약한 면이 있어요. 뭐 너무 약한 건 아닌데 약간. 그 여러분들 그 어제 잠시만.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미국의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PMI 지수 발표 있었거든요. 물론 뭐 PMI 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PMI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PMI 지수 미국 경제가 뭐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비도 많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관세 부분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좀 약해요. 어, 너무 약한 건 아닌데 약간 약해요. 예를 들어서 뭐 50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50보다 살짝 아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우선 뭐 PMI 지수도 좀 그렇게 나왔어요. PMI 지수 살짝 볼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데 봅시다. 네, 우선 이제 PMI 지수가 네, 8월 수치가 48.7이에요. 근데 50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50 이하니까 약간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네, 예, PMI 미국의 PMI가 48.7에 여전히 공장은 힘들다. 그나마 뭐 이전 달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미국의 그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미국의 그 요번에 그 2분기 GDP가 3.2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3.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그 3분기 GDP는 기저효과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미국 경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약간 그 오늘의 그 뭐 해운 운임 지수인가요? 해운 운임 지수 좀 떨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거래가 좀 많이 이제 물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임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약간 미국은 그냥 자기 자국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이 불법으로 발생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근데 만약 이게 불법으로 완전 확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를 관세를 통해 가지고 메꾸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메꿀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 그 환경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불확성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불법이다, 뭐 불법이 아니다, 뭐 항고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에 대한 불법성이란 부분이 어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이 내용. 네, 미국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관세 불법으로 판결했다. 겠지? 네, 의결 7대4로 네, 트럼프의 주요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 효력 정지
우선은 이제 판결은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판결은 하여튼간 이제 또 10월 14일까지 유효하다. 여튼간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법 판결 자체가 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에서는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는 거죠. 근데 불확실성이란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업들이 그 자금을 운영할 적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기업들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어요. 당연히 보수적인 포지션이라든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어요? 그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확성성은 공격적인 투자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공격적 투자를 못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GPU 구매에 대한 부분이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AI 버블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미국 증시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패드의 어, 위험 포인트가 정체된 미국의 노동시장.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 이것 자체도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 거기다가 기술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봐봐 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겹쳤어. 세 개가 겹쳤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당연히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위험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거 패드의 위험 포인트 정체된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 관련된 지표가 쭈루룩 있습니다. 뭐 ADP 해가지고 뚜뚜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근데 보고서 지표가 발표되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해 볼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채용률과 해고율 요걸 좀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하여튼간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용보고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미국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AI 버블 투자 우려. 당연히 AI 버블 투자 우려 기술적 문제가 발생된 상태죠. 발생되고 있는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로 트럼프의 관세 판결 이런 부분이 미국 경제가 가뜩이라도 지금 약간 약해요. 약간 약한데 거기다가 이제 관세가 이제 불법이라 이렇게 판정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관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다시금 불어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세 정책에 의한 문제 그 가격 정책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생산하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 투자를 할 때 되게 불확실성으로 이 현재 발생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방어적으로 회사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미국 증시를 이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은 보통은 이제 8월에는 상승, 그리고 9월에는 약세 추세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뭐 이번에도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8월 달에는 좀 상승.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측에서 8월 달에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9월 달이 됐잖아요. 9월 3일이죠. 그래서
9월은 네, 미국 증시가 좀 약한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약하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좀 반등해 줄 것 같냐? 언제쯤 반등해 줄 것 같냐면 제가 보기엔 패드의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패드에서 금리 인하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발생하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금 이제 성장주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패드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냐? 패드의 금리 인하 시점은 네, 한국 시간으로 뭐 이야기한다면 네, 9월 18일 네,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미국 시간은 이제 9월 17일 오후 2시거든요. 미국 시간은 9월 17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네, 9월 18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좀 약세 추세가 있긴 하겠죠. 뭐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발표, 다음 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는 겠죠. 약간 약세 모양새다. 뭐 약세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다시 또 반등하긴 할 거예요. 그나마 뭐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 지금 캔들 자체가 물론 이제 이게 캔들로 보게 되면 저가로 한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거든요. 빠졌다 밑꼬리 좀 잡아주면서 약간 캔들 자체가 새비랑 네, 캔들이 나왔잖아요. 새비랑 캔들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 정도니까는 계속 지금 3일 연속 네, 3% 정도씩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뭐 오늘 캔들 자체는 새비랑 캔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새비랑 캔들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캔들이 어떤 캔들이 나오죠? 상승하기는 캔들 나오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반등해 주긴 할 거예요. 하지만 뭐 그거는 어차피 하락 추세에서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이런 거니까 지금 약간 그렇게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오늘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약간 그 상승 확률 캔들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반등했죠. 근데 이게 왜 반등했어요? 네, 미국의 어떤 이제 관세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재정 악화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내 채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이거 때문에 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고용보고서 있잖아요. 고용보고서가 나는데, 고용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고용보고서의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용보고서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만약에 10년물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장주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뭐 그렇게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금리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그 성장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잠퍼동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쵸? 뭐 빠져도 어차피 또 오늘 그 엔비디아가 지금 저기 나왔잖아. 챗비랑 캔들 나왔으니까는 다시 뭐 반등해주면서 상승하기는 캔들 나올 수가 있긴 하겠지. 뭐 그런 것들은 늘상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떠들어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을 볼까요? 한국 시장도 그나마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어제 한국 시장은 다른 아시아 시장은 좀 빠졌잖아요. 다른 아시아 시장은 빠졌는데 그나마 뭐 한국 시장은 약간 올라가긴 했죠. 네, 좀 그래도 상대국의 나라보다는 나름대로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어제 1.15% 올랐고요. 코스닥이 1.15% 올라갔고 코스피가 네 0.94. 그런데 이제 오늘 저기 선물 지수 보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물 지수 보니까는 반등해 줄 거라고 말씀드렸고 뭐 아니나 할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반등을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어떻게 될 건가 보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은 선물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14% 지금 427.50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428.10이죠. 그러면 약간은 좀 하락하긴 하겠죠. 약간. 그래서 뭐죠 어제는 약간 상승 올린 캔들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살짝 약세 모양새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나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그나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한국이 좀 경제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한국은 저 투자를 저기 그 뭐죠? 이 예산을 좀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700조? 예, 700조 해가지고 약간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돈이 이제 시중으로 좀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이 뭐 다른 나라보다 약간은 괜찮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글로벌 증시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한국만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긴 하겠죠. 그쵸? 예, 그런 걸 좀 염두하시고. 이게 그 보니까는 유럽 증시도 좀 빠졌죠. 예,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1.50% 빠졌고요. 네, 미국의 증시가 네, 미국도 뭐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0.82% 빠졌어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맞긴 맞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해요.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약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빠진 부분이 이게 미국의 비트크가 오늘 다 빠진 건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알파벳 구글, 예, 구글이 네, 7% 올라갔죠. 예. 7% 뜨르르륵 하고 올라갔어요. 아, 웃기지 않나요? 예, 알파벳 좀 클릭해서 볼까요? 네, 알파벳의 차트를 어우씨 난리 났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뚜루루 가면서 빵 올라갔어, 그쵸? 근데 알파벳만 올라가냐? 아니야, 알파벳만 올라간 게 아니야. 예, 모두 올라갔어요. 애플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애플도 2.52% 올라갔죠. 예. 그럼 애플만 올라갔어요? 아니요. 넷플릭스도 올랐어요. 예, 넷플릭스도 지금 0.03%.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확실하게 이게 맞다는 얘기야. 예.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약세로 가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AI 쪽에 투자에 대한 위쪽 버블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올라갔죠. 근데 알파벳이 왜 올라갔을까요? 예, 알파벳은 이제 그 팍스, 팍스 TV하고의 어떤 업무 제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업무 제휴가 무엇이었냐면은 팍스 TV의 뭐 스포츠 관련된 그 중계권에 대해서 네, 유튜브에서도 좀 틀어줘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씨 어디 갔어? 이거네. 해외. 같이 볼까요? 예,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식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네, 구글, 팍스, 유튜브, TV 계약 분석. 따라라. 계약 체결일. 네, 2025년 8월 28일 미국 시간. 보도일은 29일. 네, 유튜브 TV와 팍스가 단기 연장에 이어 장기 계약에 합의를 했다. 팍스의 핵심 컨텐츠는 대학 풋볼, NFL 경기 포함해가지고 유튜브 TV에서 지속적으로 송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네, 뭐 구글 측의 이익은 무엇이냐? 스포츠 뉴스 콘텐츠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핵심 유지 요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구독자 유치가 가능하다. 박스는 어떤 이익이 있냐?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추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 당연히 뭐 광고 수익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구글과 박스 모두의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는 윈윈 전략 딜이었다. 협상이었다. 네, 박스 입장에서는 광고 시청자가 확대되고 구글 입장에서는 구독자 유지, 시장 선도. 그래서 네, 스트리밍 시장 내 유튜브 TV의 10.8% 점유율은 이번 계약으로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높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야. 봐보세요. 뿅 하고 많이 올라왔죠. 뿅 하고 해서 봐봐. 네, 고가로 해가지고 네, 7.70%. 예, 엄청 날라왔죠. 지금 뭐 상승장악형 롱바이 캔들 나왔어요. 예. 네,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봐봐요. 테슬라도 올랐네? 야, 얘 뭐냐?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이건 테슬라는 저거야. 테슬라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 애프터 마켓에서 반등해 준 것뿐인 거고. 그래서 봐보세요. 오늘 그 빅테크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잖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2,000개 종목이 빠지고 1,000개 종목이 그나마 좀 선방해 준 건 있는데 2,000개 종목이 하락했다면 거의 폭락장인 거죠. 그렇죠? 폭락장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섹터별 구분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쪽이라든지 이쪽 AI 그러니까 봐보세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 다 빠진 게 아니잖아. 구글은 올라가자. 근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AI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광고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광고 때문에, 컨텐츠 때문에 올라간 거죠. 컨텐츠. AI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I 지금 문제 있다니까. 예? 예.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그 섹터에서도 뭐가 올라왔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떠들어댄 거 아니겠어? 방어지구 필수 소비재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왜 올라갔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했대요. 그 에너지 시설을.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약간 요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뭐 이건 그냥 번외로 치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 쪽 올라갔고 헬스케어 쪽 올라왔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성장 쪽 올라갈 적에 차익 실현하라 그랬죠.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 물량 어디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네, 필수 소비자를 넘기라고 했죠. 뭐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 그거 같아요. 뭐가 좀 핵심 포인트냐면은 엔비디아가 빠졌어. 근데 알파벳도 빠져야 되거든. 빅테크니까. 근데 알파벳은 올라갔어. 근데 올라간 이유가 뭐야? 컨텐츠. 예, AI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 AI가 아니라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얘기하겠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어? 제가 미쳤다고 5일 동안, 5번, 5일 연속 이것도, 어? 거의 2시간씩 떠들어대는 건데, 2시간씩 떠들어댔겠어요? AI 버블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됐죠? 이 정도면 뭐,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꼭지. 네, 이 세 가지 꼭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근데 요거는 영향이 있죠. 왜냐면 이게 불확실성이 들이온 거니까. 예, 다만 이제 이 불확실성이랑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왜냐면 이게 관세 영역이거든. 관세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일반 개인 입장은 잘 관세에 대해서 잘 느끼시지 못하실 건데, 그 기업들은 되게 그 피부에 와닿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뭔지를 잘 하여튼 그래요. 예. 그렇고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너무 두려워지는 상태. 다만 이제 그건 있다. 다만 뭐가 있냐면은 패드의 그 연준의 결정 자체가 네, 9월 18일 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좀 약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돼요. 됐죠?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요거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이거 있으니까 약간 시간이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번 주. 아니 근데 어차피 어차피 추세가 빠졌잖아요. 예, 빠졌으면 끝난 거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 예? 뭐 이렇게 미련을 두시면 안 돼. 예, 미련을 두시면 안 돼. 빠진 건 빠진 거야. 추세가 좀 그나마 약간 그런 거 있죠. 예, 그나마 그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좋긴 하죠. 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좋지. 왜냐면 아무래도 뭐 정책을 너무 잘하니까 상대국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그나마 뭐 지수가 선방해 주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제적 흐름이란 게 있는데 그 흐름에 의해서 한국만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라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지수가 약세다 아니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차피 주식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지금 시장에서 내가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돈 버는 관점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제 돈 버는 관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고는 계셔야 되긴 했지. 진짜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할 필요 없고. 그 대신 이제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세 가지 꼭지 하나 둘 셋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걸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 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거 이야기해봤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꼴이에요. 아시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다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 안 해드린 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어제도 방송했고, 실제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방송은. 다만 요것만 기억하세요. 간단하죠? 세 가지 꼭지만 딱딱 알려드렸어요. 여기에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디테일한 것을 가져가시면 돼요. 됐죠? 이 세 가지 축. 됐죠?
네,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